안녕하십니까, 박승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리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의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리더는 어떤 분인가, 나쁜 리더는 어떤 분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나온 결과가 어떠냐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고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리더의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더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를 쳐다보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면 리더는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눈이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리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사람,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리더, 사회에서의 리더, 회사에서의 리더, 직장에서의 리더, 학교에서의 리더, 가정주부로서의 리더, 우리 식구들 간의 리더, 여러 가지 리더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여러분이 바라봄에 따라 많은 것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가정주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이 그 바라봄이야말로 사랑이 가득 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로 자랄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있을까? 여러분은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이 바로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면 여러분의 눈에 따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현상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리더라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저희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간다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다든가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새로 책가방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것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낸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여러분 보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명보험도 있고 교육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수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 보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말고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보셨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밥을 먹거나 뭔가 계산을 하면 팁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값의 밑에다가 내 스스로 얼마를 팁으로 내겠다 적게 돼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서 착안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들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씩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자 수가 3,800만 명이 넘습니다. 건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계약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 교육보험을 들 때 엄마와 아빠가 없는 아이들, 기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더 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저는 그런 게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험협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보험을 들어준다면 그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중요 계기시마다 핸드폰도 살 수 있고 가방도 바꿀 수 있고 대학 갈 때 첫 번째 등록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니 가족이니 돌봄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복지가 이런 예산을 갖다 들이부어서 그냥 하는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지에는 각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겨진 복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돈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을 생각하며 아빠 엄마가 없는 애들을 위해서 1,000원, 10,000원 낸 돈들이 모여진다면 과연 얼마나 세상이 따뜻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명, 3천만 건이라고 생각해보고, 자, 1원씩 내면 3천만 원입니다. 10원씩 내면 3억입니다. 100원씩 내면 30억이죠. 1,000원씩 내면 한 달에 300억입니다. 만원씩 내볼까요? 한 달에 3천억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돈이 모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 도와주고 먹여주고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을 때 정부에서 그 돈에 더해서 매칭 펀드로 복지를 위한 돈이 나온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관심이고 사랑이고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 대리운전 할 때입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 대리운전 하고 갔는데 집에 돌아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가서 CD기로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은행 CD기에 제 통장 안에 들어있던 돈은 1,5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이라 은행 CD기 수수료가 1,500원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수수료 때문에 나는 은행에 돈이 1,5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10,000원 찾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1,500원을 내야 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고 돈 10,000원밖에 찾지 않았지만 물론 돈을 많이 찾는 사람들, 10만원 찾는 사람들, 100만원 찾는 사람이 1,500원 수수료를 내는 거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10,000원 찾는 사람에게 1,500원이라는 돈은 15%나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원 찾는 사람에게 15만원 수수료를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만원 찾는 사람에게 15만원을 수수료 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은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강도가 아니냐? 하지만 돈 없고 힘든 서민들이 돈 10,000원 찾습니다. 그분들이 1,500원 수수료 아무 말 못하고 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좋은 디지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15%씩 받는다는 거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러시겠지요. 그분들은 은행에 공헌한 바가 없으니 예금도 조금밖에 없으니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해합니다. 돈 벌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양심상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맞춰서. 우리 최저생계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런 부분 얼마든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어디를 쳐다보느냐, 리더가 바른 곳을 쳐다보고 올바른 것을 하려고 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길 원하는 리더라면 좀 더 작은 곳에도 신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국민 행복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의 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셨죠? 자, 리더의 귀는 어떨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리더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는 사람의 말 못하는 고민,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귀가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라면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왜 뚫려 있는지 아시죠? 이야기를 계속 들으라고 뚫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무조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리더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더의 손과 발의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더라면 눈으로 봤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귀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들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리더의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손으로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발을 움직여서 직접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되겠죠. 그분들의 손을 맞잡고 그분들과 같이 걸으면서 같이 눈으로 보고 같이 귀로 듣는 것이 저는 리더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리더의 눈, 리더의 귀, 리더의 손과 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는 어떤 리더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리더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리더의 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리더의 손과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리더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승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